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든든히 대비할 본격 부자 되기 프로젝트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의 강채연입니다. 자, 보다 효율적인 재무 설계를 위해서는 목표 설정만큼 또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방향성을 잡는 일이 아닐까 하는데요. 하지만 너무나 광대한 이 방향성을 잡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을까 고민되시는 분들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저희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00세 시대 부자 되기 프로젝트 나도 부자 시작해 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오늘의 출연자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방향성 있는 재무 설계를 책임져 주실 분이죠. 윤창원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밖에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하지만 저희는 좀 상큼하게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가 내린다고 뭐 안 상큼한 건 아니지만 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태풍이 왔다가 슬그머니 사라졌죠. 그랬더니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예, 어떤 댓글들에 이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역대급 설레발. 오바다. 근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자, 태풍이 와서 많은 피해를 남기느니 미리미리 점검하고 미리미리 한 기상청의 행동은 참 잘한 조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투자하면서 너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고 불안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좋을 때 환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그것이 나도 부자 시청자님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가 될 것이고요. 오늘도 그런 안전한 방법들 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럼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저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자가 되고 싶으신 시청자분께서 저희한테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4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자, 남편과 함께 맞벌이 중이고요. 제 소득이 많지는 않지만 현재 자녀가 없다 보니 크게 부족함 없이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저축과 투자 그리고 보험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좀 궁금해서 사연을 보내드렸고요. 아무래도 자녀가 없다 보니까 차후 저희 부부의 간병이나 또 은퇴 후 생활이 제일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자, 40대 부부인데 아무래도 좀 총체적인 자산 관리의 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진단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희가 우선 아무래도 자녀가 없으시다 보니까 네네. 은퇴 이후에 대한 생활에 가장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겠죠. 네, 오늘 시청자님 상황을 좀 보면요. 네. 자, 맞벌이시기 때문에 모자라진 않는다. 그렇죠. 그런데 또 자녀가 없으시다 보니까 마음적으로 좀 적적한 게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돈으로 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가 생활과 부부 간에 아주 화기애애한 부부를 보내기 위해서는 돈이 또 그럼요. 있어야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은 45세 직장인이시고요. 남편분은 49세 자영업을 하고 계시고요. 네, 소득은 두 분 합쳐서 310만 원. 네. 그리고 그 시청자님인 여성분이죠. 네. 네, 상여금을 포함하면 360인데 사실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도 없고 네, 또 적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네. 하지만 오늘의 지출 합계를 또 보시겠습니다. 248만 원에 보험료 55만 원, 대출 21만 원. 이렇게 내고 계시고요. 네. 자, 저축 투자 보시면 적금 30만 원, 펀드 30만 원, 저축보험 30만 원. 딱 이렇게 333. 네. 우리나라 분들은 30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3-3번 이런 말도 있고. 3-3번. 그래서 딱 이런 형태들로 많이 하시고요. 네. 그리고 남편분이 자영업자시니까 노란우산공제 22만 원까지 하셨으니까 이건 잘 하셨어요. 오. 네, 수익률과 소득공제까지 다 되는 상품으로 괜찮습니다. 네. 또 저축 투자 합계 112만 원 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선 제가 자녀분 없는데 이 정도다. 그러면 의외로 또 5점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5점 받고 계속해서 저희 금융자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자산 보시면요. 아파트 4억 1천만 원, 그리고 ELS 2,500, 자, 주택대출 마이너스 2,450. 요거 때문에 6점 갈 거 이제 5점 간 거예요. 네, 대출을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갖고 가실 필요 없는데 네. 아마 현금 여력 때문에 조금 보유하신 걸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은 정리하시는 게 좀 네.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금 5천만 원. 이렇게 또 밑에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있으면 굳이 가져가실 필요 없고요. 네. 전체 자산 5억 90만 원에서 전체 총량은 나쁘지 않으나 그 중간중간에
소비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대출도 네. 갖고 계셔서 점수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끝날 때까지 한 8점에서 9점 가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희가 현금 흐름, 저축 투자까지 살펴봤고요. 주택 대출을 굳이 끼고 계신 것에 대해서 6점 드릴 수 있었으나 저희가 마이너스 1.5점 드리고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저희 보험 구성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갖고 계신 시청자님 보험은 하나생명의 스마트 통합 종신이고요. 네. 그 20년 납 종신까지 보장되시고요. 15만 6,821원. 네. 자, 여성분 보험으로는 좀 비싸다. 살짝. 예, 살짝. 그리고 의외로 보장 범위가 사망의 중심으로 포커싱이 돼 있으니까요. 아마 진단금 조금 많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생명 저축보험을 쭉 가져가시고 계시고요. 근데 보통 10년 납인데 여긴 좀 20년 납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점수를 조금 깎은 이유는 약관 대출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뭐 굳이 약관 대출이란 건 내가 낸 돈에서 대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 정도 내가 이자를 받을 거면 거기다 2.5%를 얹어서 한 4.5% 이상의 대출 이자를 내야 되니까 상당히 좀 높은 거죠. 신용 부담이 대출보단 될것 같아요. 낮지만 네. 굳이 내가 낸 돈에다가 이자 붙여서 내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자, 배우자분도 동일하게 하나생명의 스마트 통합 종신 그래서 32만 2,400원. 적은 금액은 아니세요. 그러네요. 그리고 현대해상 통합보험까지 해서 남편분 보험은 또 의외로 네. 진단금 폭이나 이렇게 비율은 좋다. 대신에 보험료가 조금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55만 4,821원 내고 계십니다. 네, 특히 남편분 보험 같은 경우 보장은 좋으나 살짝 좀 비싸다는 진단을 좀 해주셨어요.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40대 중반에 자녀가 없으신 크게 부족함은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은퇴 후에 설계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진단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으면 당연히 모범 네. 답안도 같이 제시를 해드려야겠죠. 저희 전문가 플랜을 좀 함께 살펴주실까요? 네. 항상 모범 답안 드리니까 조금 가혹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그럼요. 네, 거기 기준을 놓고 따라가시다 보면 좋은 날이 지금보다 더 빨리 오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자, 변경 전에 360만 원 소득에 지출 248만 원. 거의 70% 이상 쓰고 계시거든요. 네. 이게 자녀분들이 쓴다면 아유 제가 안 쓰고 애가 쓰는데 어떻게 막습니까라고 할 건데 네. 두 분이 쓰고 계시니까 제가 좀 막아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저축투자 112만 원 하시는 걸 소득은 변동이 없지만 지출 통제를 좀 하겠습니다. 30만 원 정도 안 쓰셔도 두 분이 향후에 은퇴하시고 더 편안하게 더 좋은 거 먹으시려면 좀 절약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보험 재설계 통해서 21만 원 내려드릴 거고요. 대출은 다 상환하는 플랜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 총 72만 원 줄이셔서 자 남편분이 49세, 시청자님 45세니까요. 아직도 65세까지 시청자님 기준으로 20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10년 투자하시고 10년 운용만 하셔도 네. 더 많은 돈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72만 원을 더 추가 플래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득 대비 지출이 약 70% 이상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출 통제 그리고 보험 재설계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는 전액 상환을 해서 총 72만 원 정도를 절감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저축 투자 플랜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오겠습니다. 네. 적금 30, 펀드 30, 저축보험 30해서 나쁜 구성은 아니지만 333입니다. 333. 예, 비율대로 딱 들어가고 계시고요. 네. 자, 노란우산공제. 자, 이 상품은 특징이 있죠. 자영업자만 가입 가능하시고요. 소상공인이라고 하죠. 네. 거기에 이제 혹시 납입하시다가 뭐 좀 어려워서 가계 정리를 하시더라도 불이익을 안 당하세요. 뭐 차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피해 가실 수 있고요. 네. 또 소득공제가 되시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은 꼭 노란우산공제에 네. 꼭 가입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청자님께서는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예비자산 CMA로 20만 원씩. 그리고 적금 20만 원. 어떤 분들이 왜 20, 30입니까? 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네. 이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세요. 예, 적금 금리 똑같고요. CMA 네. 금리 똑같으니까 내가 여유 자산 더 빨리 그리고 내 통장에 있어야 언제나 쓸 수 있는 돈이 그렇죠. 있어야 마음 편하다 하시면 이거 40만 원씩 해드려도 되는데 당장은 이벤트가 없으니까 네. 우선 골고루 펼쳐서 7% 수익률 추종하는 거에 포커싱을 뒀습니다. 네. 그래서 노란우산 공제 그대로 가시고요. 자, 연금 저축만 요것만 이제 연금 저축 펀드로 새로 좀 하시죠. 12만 원 작게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도 연금저축펀드가 세액공제도 되고요. 네. 그리고 투자 수익률도 좋고 중간에 중도인출 기능까지 2017년도에 탑재가 됐기 때문에 펀드로는 이만한 펀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여유 더 되시면 증액을 하시더라도 지금은 12만 원 제가 포지셔닝 해드렸고요. 네. 변액펀드 20만 원. 이것도 좀 낮춰드린 이유가 아직은 소득 대비 쓰시는 게 많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걸 한꺼번에 줄이면 내가 힘들어집니다. 왠지 돈이 있는데도 저거 통장에서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작은 20으로 하고요. 네. 나중에 추가 납 통해서 60만 원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멀티펀드 50에서 185만 원 네. 이렇게 저랑 20년 가시면 7% 정도 수익률 추종하는 포트폴리오가 작성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크게 부족함이 없는 상황인데다가 당장 크게 터질 이벤트가 좀 없기 때문에 골고루 펼쳐드렸고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하는 플랜을 좀 짜주셨습니다. 자, 저는 계속해서 금융자산도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금융자산은 어떻게 조정하면 될까요? 네. 현재 적립액이 4,040 저축보험이 있으시거든요. 네. 거기에 또 약관대출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아파트 4억천은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주택대출 여기에 한 1,400 정도가 그 주택대출이고요. 1,000이 또 약관대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ELS 2,500, 예금 5,000, 5억 90인 것을 자 아파트는 그대로 두고 대출 상환 전체 하겠습니다. 예금 리밸런싱 해서요. 네. 요거 대출 싹 다 탕감하시면 한 달에 21만 원 더 버는 거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럼요. 이렇게 없애시면 21만 원이 덜 나가시니까 훨씬 효율적인 구조고요. 네. 현금이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뭐 당장 이벤트가 없으시기 때문에 ELS 한 950에 CMA 1000 정도만 있으시면 충분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해드려서 달러 일시 연금까지 자 저축보험에 3천 5천만 원 넣어두시고 네. 향후에 이거 연금으로 쓰시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축보험은 연금 기능이 없어요. 연금 전환 기능이 있는 상품들이 네. 2015년도 이후에 나왔지 그전에는 무조건 만기 되시면 찾아가셔서 그걸 다시 연금으로 넣으셔야 되니까 이걸 운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그렇죠. 바에 한꺼번에 저희가 부산 내려갈 때 이렇게 보실 수 있죠. 버스를 타고 그리고 나서 자가용을 타고 그리고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KTX 딱 타고 싹 내려가는 게 좋습니까? 한 번에 싹 타고 내려가야죠. 예, 뭐든지 결론은 한 번에 가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금을 목표로 하셨다면 달러 일시납 변액 연금을 통해서 확정적인 5% 연금 수익도 보시고요. 네. 그리고 연금 기능 완전 탑재돼 있고 중도 인출도 가능하시니까 이런 상품으로 잘 위치 이동 시켜 놓으면 네. 같은 자산이라도 더 높은 수익과 더 편안함을 주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택대출 굳이 가져가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월지출 줄여드리기 위해서 전액 상환을 해드렸고요. 연금이 목표시라면 굳이 예금 갖고 계시지 마시고 저희가 달러 일시나 연금으로 좀 바꿔드리는 플랜을 세워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문가 플랜까지 쭉 살펴봤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 40대 중반 부부의 뭐랄까 전체적인 재무 상황 저희가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갈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시청자님이 욜로를 잘 모르셔도 지금 욜로 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너무 좋은데, 욜로? 네, 네. 뭐 그 개념은 잘 모르시지만 지금 뭐 여유가 좀 있으시니까 네. 특별히 큰 돈들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래 자녀가 내 노후를 막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 방송 안 보고 계시면 좋겠어요. 예, 난 연금 넣고 싶은데 그게 학원비 나가고요. 예, 교육비로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청자님은 그 욜로를 좀 막아서 네, 노후를 좀 튼튼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좀 방향성을 잘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아무래도 좀 세고 있는 이 누수는 줄이고 뭔가 저축과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 대한 팁을 저희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들 사연 제가 다 보다 보면 정말 열심히들 하세요. 그럼요. 네, 대충 하시는 분들 없고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 목표 설정만 명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네. 아까 제가 부산 가는 얘기 종종 드리잖아요. 자, 2시간 안에 부산을 가려면 방법은 KTX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1시간 안에 가려면 비행기? 비행기밖에 없죠. 네. 근데 6시간 안에 가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차를 타고 가도 네. 되고 버스를 타고 가도 되고. 오히려 KTX를 대구까지 가서 거기서 차를 타고 가셔도 되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듯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목표치가 있으셔야만 저축을 완주하실 수 있고 네. 그게 또 투자와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나도부자 멀티펀드 말씀드리는데 네. 최근에 자 태풍이 왔다가 살짝 스물스물 없어졌듯이 네. 예, 작년에 주식 호황이 왔다가 지금 살짝 스물스물 스물스물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예, 있어요. 없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항상 드리고 저희가
그 공부할 때 네. 시험을 뭐 다음 주에 보기로 했어요. 근데 요번 같은 태풍 때문에 미뤄졌다고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 시험 안 봅니까? 아, 보긴 보죠. 언젠간 보죠. 한 그러면 일주일 미뤄진 거지. 네, 일주일 미뤄졌으면 와, 일주일이나 시간이 생겼네. 공부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잘 안 그러죠. 네, 방금 MC님처럼 해요. 대부분 너무 좋아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네. 화면 보시면 자, 이럴 때일수록 펀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리는 멀티펀드는 이런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한 지역, 지금 대분류 보시면 주식, 채권, AI 총 비중 이렇게 돼 있으시죠. 자, 주식을 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돼 있냐? 네. 뭐 한국투자, 삼성그룹, 증권, 자투자, 신탁해서 이런 펀드 하나만 가입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고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만 불안하니까 5개로 쪼개 놓으신 거죠. 미래에셋에 하나, 그죠? 네. 그다음에 한국투자에 또 신한증권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네. 해놓으시다 보니까 비슷한 종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이건 랩 상품인데요. 하나의 펀드가 10개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세부 자산 두 번째 보시면 한국 주식 있죠. 네, 미국 있어요. 주식 있고요. 네. 아시아 주식 있고 유럽 주식, 중남미 주식. 결국은 글로벌한 걸 전부 다 사신다. 그럼 뭐만 달라지냐? 맨 끝에 보면 투자 비중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전까지는 시청자님들이 직접 수익률 보면서 관리하셔야 될 것을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이 비율 조정을 통해서 네. 지금 같이 중국이 안 좋을 때는 중국을 줄여야겠죠. 그렇죠. 아니면 조금 더 5년 이상을 보시면 지금도 사실 기회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산운용사에서 대신해 준다. 그래서 오토로 이제 펀드 관리가 가능하고 네. 그 비중을 나는 맡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멀티펀드 예시를 보다가 지금 보이는 게 뭐냐면 뭐 주식, 채권까지는 어느 정도 좀 뭐 다 익숙한 개념이신데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AI라고 적혀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자, 인공지능? 인공지능인데 우선 그게 되려면 네. 화면을 하나 보고 가실게요. 자, 어떻게 해서 이게 관리가 되냐? 자, 우리가 그 롤러코스터 타실 때 네. 예, 올라가야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 내려갔을 때 그 힘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투자나 뭐든 이 리듬이 있고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 파란색이 리듬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그래서 좌측의 앞쪽을 보시면 올라갔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쭉 떨어지네요. 쭉 내려가죠. 네. 그럼 다시 슬슬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럼 위에 저 밴드라는 게 생깁니다. 밴드는 그렇죠. 예, 그 메신저가 아니고요. 예, 일정 기간에 고점과 저점을 따라서 그려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고점을 치면 상식적으로 내려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에서 그 고점이 왔을 때 우리가 펀드 변경을 그때 해야 되는 거죠. 높으니까 채권형으로 바꾸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두는데 네. 이걸 자산운용사가 알아서 이제 고점 왔으니까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안전한 채권형 펀드를 아까 그 10개 중에 네. 비중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시 올라갈 것 같으면 다시 주식 비중을 점점 높여드리는 이런 것들을 자산운용사에서 알아서 해준다. 네. 그러니까 이제 AI의 기초에 다가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 AI 서비스가 이제는 금융 자산 운용까지 해주는 시대가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이런 서비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그게 아무래도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다 보니 가능해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걸 예전에 하려고 해도 네. 증권사 가시고 은행 가셔갖고 은행 가셔서 예금 통장 만드는데도 막 1시간씩 걸리시잖아요. 기다려야 되고. 예, 그거 기다리면서 어떻게 수익률 관리를 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최근에는 뭐 핸드폰 보시면 생체 인증이라고 해서 예, 뭐 홍채로도 되고 지문 대시면 다 연결이 이제 되지 얼굴도 않습니까? 돼요? 예, 이제 얼굴도 됩니까? 네, 얼굴도 돼요. 그럼 얼굴 관리를 잘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는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이런 기능을 탑재해놨어요. 화면을 보시면요. 네. 모든 홈페이지에 아이디, 비번 예전에 막 들어갈 때 너무 복잡하잖아요. 기억도 안 나. 예, 그러니까 요새는 지문만 대시면 들어가는데 네. 자, 우측이 중요합니다. 우측 보시면요. 펀드 수익률 달성 알림이 서비스.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15%에 설정을 해놓으시면 15%가 됐을 때 문자가 옵니다. 15%입니다. 그럼 시청자님들은 환매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종합 투자 현황 및 가입 펀드 분석 보고서. 옛날엔 이게 우편으로 오는 거니까 아니면 제가 가야 됩니까 이랬는데 네. 지금은 이메일로 알아서 오시는 거죠. 알아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 우측 하단 보시면 펀드 질적 변화 감지 서비스 이메일로 오죠. 그러면 벤치마크 하회, 성과 하회, 설정액 감소 이게 뭐냐면요.
좌측 하단을 보시면 네. 벤치마크라는 건 이 펀드가 가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국내 주식형 또는 혼합형이 같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점보다 마이너스 10%, 평균보다 10% 떨어진다면 나쁜 거죠. 그렇죠. 이럴 때 알려드립니다. 이메일이 띡 가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보셔갖고 불안하시면 환매하시거나 채권형 펀드로 바꾸시면 돼요. 근데 펀드는 원래 환매가 원칙입니다. 변액 연금이나 변액 펀드만 펀드 변경이 안쪽에서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성과 하위는 내 펀드가 쭉 봤는데 꼴찌예요. 그럼 빨리 알려드려야죠. 네. 이럴 건 그냥 가차 없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렇죠. 가차 없이 환매하셔야 되고요. 설정액 감소. 다 같이 들어가는데 내 펀드가 계속 돈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똑똑한 분들이 돈을 빼는 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때 이메일로 다 안내해 드리니까 네. 이제는 증권사에서 주시는 보고서만 갖고도 펀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펀드 관리가 AI에 맡겨지게 되면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똑똑한 아이가 이제 내 자산을 그야말로 대신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마음은 홀가분할 것 같은데, 그러든 이렇게 인공지능 서비스가 실제로 도입이 되고 상용화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중요한 게 이 목표를 정하는 게 사실은 아직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목표 설정을 잘하는 방법도 같이 좀 저희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목표 설정 자꾸 말씀드리는 게요. AI가 아무리 관리 잘해도 그럼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15%가 됐을 때 환매는 내가 해야 돼요.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면 보시면 자, 우리가 생활하시면서 돈도 많이 모으시고 투자도 많이 하세요. 근데 네. 과거엔 어떤 실패를 좀 하셨냐면요. 재테크를 그 좌측과 같이 하셨어요. 돈 좀 모아야지. 그러면 우선 은행이나 증권사를 가세요. 그래서 금융상품을 먼저 가입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2, 3년 동안 시황을 잘 타서 목돈이 수익이 났어요. 그럼 이제 월납은 또 들어가더라도 목돈을 어디다 또 운영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손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계획부터 먼저 짜셔야죠. 저희가 나도 부자 플래닝에 넣어드리는 게 전체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 넣어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다 나눠 놓으시면 돼요. 그래 놓고 자, 멀티펀드를 만약에 들어갔다 칠게요. 그러면 5년 있다가 나 자녀 학자금 내야 되는데 그럼 멀티펀드 하나만 환매해서 쓰시면 되죠. 근데 이거를 50만 원짜리가 아니라 200만 원짜리를 예금, 적금을 다 넣어 놓으셨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있을 때마다 다 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자금 계산을 잘 하시고 적합한 내 자금이 상주할 수 있고 운영될 수 있는 기간에 맞는 그런 상품들을 선택하시는 게 앞으로의 투자에는 훨씬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 재테크와 재무 설계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봤는데, 자, 저희가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의 사연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 시청자분께서는 그렇게 급박한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이 앞으로의 저축 투자를 좀 잘하고 싶으셔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네네. 자, 그럼 여기서 저축 투자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킬링 포인트가 있다면 네. 어떤 포인트가 될까요? 자, 목표 설정을 하셨다면 그건 못 하시겠으면 전화 주세요. 그러면 그럼요. 저희 전문가들이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저축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포트폴리오를 짜신 것을 유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저축 통장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돈을 안 넣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오늘 시청자님은 지금 대출과 저축의 불균형이 좀 심화된 상태예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을 자꾸 상환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자, 좌측에 있는 게 1,200만 원을 저희가 대출을 받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24개월 동안 4.6%의 금리, 네. 신용대출은 더 크겠고요. 주택담보대출은 요거보다 조금 낮아졌지만 네. 그래도 3%대 후반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한 달에 46,000원씩을 금융기관에 내셔야 돼요. 네. 그럼 24개월 동안 얼마 내요? 110만 원 정도를 내십니다. 그러면 나는 1,200 빌렸는데 1,310만 원을 내야겠죠. 그러네요. 자, 우측 3,200만 원을 예금을 할게요. 그냥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얼마 줘요? 이자 1.5% 줍니다. 1.5%. 예, 실제적으로 요새 1.5, 2% 이 정도 선이거든요. 그럼 2년 있다 볼게요. 비과세, 세금을 안 뗐을 때는 3,296만 원입니다. 그런데 15.4% 소득세 떼야 되잖아요.
1200 대출 받은 거랑 내 3200 예금 내놓은 거 그렇죠. 예, 비교해 보면 너무 판이하잖아요. 그럼 예금하실 바에는 그냥 대출을 빨리 갚으시는 게 네. 내 돈이 나가는 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사실 대출도 성격에 따라서 유리한 대출 그리고 불리한 대출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출은 꼭 상환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판단을 해주셨어요. 자, 계속해서 저희 이제 보험도 좀 리모델링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보험 어떻게 설계해 주실까요? 네, 보험은 지금 자녀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사망보험금의 필요가 더 적어요. 일반 가정보다. 그렇죠. 자녀들이 뭐 예를 들어 2명만 있어도 네. 이 자녀들이 가장이 없을 때 교육도 시켜야죠. 그렇죠. 대학교 다 졸업시켜야 되고 결혼까지 시켜야 되는데 여성 어머님의 혼자 몸으로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럼 혹시 그런 문제 발생했을 때 2억 정도의 사망보험금이 나온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자녀가 없으시기 때문에 또 그 배우자분이 두 분 다 소득이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 한 분이 문제 되시더라도 한 분이 또 생활이 영위가 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에 특히 사망보험금에 지금 집중하는 건 좋은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하나생명 스마트 통합종신은 감액을 좀 진행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안에 갱신형으로 진단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걸 많이 끌고 가셨을 때는 60세 이후에 부담이 됩니다. 왜 갱신형은 평생 내야 되고요. 네. 예, 1년 갱신, 3년 갱신, 5년 갱신이라고 5년 내는 게 아니거든요. 예, 보장받는 시기 100세면 100세까지 계속 내야 되고 또 5년 갱신 기간이 지날 때마다 보험료가 또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하나생명 저축보험은 요건 조정을 하셔서 자 지금 2,500 정도가 있으신데 1,000만 원 약관 대출이시잖아요. 그럼 조정을 딱 하면 1,000만 원 약관 대출은 다 상환이 되고 나머지 1,500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거를 일시납에 같이 연금 준비로 하시면 네. 향후에 더 유리한 포지션으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남편분 스마트 통합종신도 비슷하게 감액을 해서 30만 원씩 내시면 너무 많이 내는 거거든요. 예, 그 금액을 노후 자금으로 저희가 체인지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현대해상 통합보험은 잘 가입하셨으니까 유지하시고요. 이렇게 되시면 시청자님 보험이 조금 빈약해져요. 약간 예. 그런 느낌이에요. 왜 암 진단금, 이대 질환을 갱신형으로 다 제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무해지 통합보험을 통해서 보험료 30%에서 50% 저렴하게 나온 상품이고요. 납입 기간 동안에는 환급금이 없지만 그게 끝나는 20년 납했을 때 21년 네. 이때 되면 환급금이 80%, 90% 쫙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로 싸게 더 넓은 보장으로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면 58,100원이면 돼요. 그러면 보험료 많이 내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나도부자 변액연금까지 다 믹스를 시켜드리면 55만 4,821원의 보험료를 34만 5천 원 정도로 21만 원 낮추실 수 있으니까 네. 이 돈을 갖고 우리 은퇴에 더 즐거운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위치를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은퇴 후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던 만큼 저희가 보험 리모델링 통해서 20만 원 세이브해 드린 부분을 이제 연금의 추가 준비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실 전문가님의 이 리모델링 안을 보자니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사실 이 40대 부부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딱히 큰 이벤트가 없는 상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나도부자 변액연금에 20만 원보다 조금 더 넣어도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굳이 이거를 20만 원으로 설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심각한 이유가? 욜로 생활을 해보시면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번에 바꾸라면 바꿔지지가 않고요. 뭐든지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그래서 20만 원 출발하셔도 추가 납입 2배까지 해서 40만 원 더 넣으실 수 있으시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하시다가 진짜 여유가 있다 그러면 하나 더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꼭 하나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도 문제고요. 네.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만큼 남편 거 하나, 부인 거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 아파트 명의할 때는 공동 명의를 부르짖으시지만 대부분 여성 시청자님들이 연금 드실 땐 내 단독 명의를 원하시는데요. 그렇죠. 그 배우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나눠주세요. 그래서 우선은 20만 원. 아직은 저축 습관이 확실하게 장기로 자리 잡히지 않으셨으니까 이렇게 포지셔닝 해드렸고요. 네. 자, 화면을 보시면 이게 또 효율을 더 높이는 방법이 돼요. 자, 100만 원을 저희가 일반 연금에 넣어봤어요. 네. 그러면 1년에 80.1%, 5년에 99.5, 5년 넣는데 원금 안 되죠. 그래서 불만이신 거잖아요. 네. 그거를 1대1 추가 납입. 50만 원에 50만 원 또는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더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5년에 100%가 넘어가 버려요. 1대2는 어떻게 되죠? 5년이면 106.4 수익이 나죠?
그래서 저희가 연금을 넣으실 때는 추가 납입을 활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0만 원에 2배에서 30만 원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30만 원 갖고는 여러분들 그 노후 인생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최소한 100씩은 가시려면 30에 30 추가 납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네,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변액 상품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또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 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이제 수익이 좋은 것도 당연히 좋지만 이 주식 시장 하락에 대한 걱정이 사실 지금 가장 만연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실 비중을 어떻게 갖고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 네. 부분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투자 주식이나 펀드, ETF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갖고 있는 돈 100%를 넣으라고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편리한 방법은 100 마이너스 내 나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돼요. 100 마이너스 내 나이. 예, 제가 43세거든요. 네. 그러면 100 마이너스 43하면 57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100만 원 지금 저축하고 있다 그러면 57만 원이 주식이나 펀드로 가시면 돼요. ETF나. 그러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 비중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들겠죠. 그래서 줄이는 게 맞아요. 근데 매년 그렇게 조정하기 힘드시니까 네. 저희가 5년마다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5년 있다가 펀드 50만 원짜리 가다가 5년 있다가 이제 환매를 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45만 원짜리 주식형 펀드로 가시고 5만 원은 저축 가시고 이렇게 비중 조절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화면 보시면요. 100%, 90% 이렇게 주식이 많은 펀드들이 수익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해봤어요. 해봤더니 50 vs 50이란 뭐냐? 주식형 50, 그다음에 채권형 50 해서 반반 섞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파란색 선은 그 50대 50을 그대로 지켜서 나간 거고요. 네. 빨간색 선은 100% 주식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네. 올라갈 땐 빨간색이 더 큰데 떨어질 때는 급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희가 20년 정도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50 주식, 50 채권이 훨씬 높은 수익률을 냅니다. 왜? 크게 안 건드려도 되거든요. 자, 떨어질 때 채권이 50%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내 손실폭은 예를 들어 10% 떨어질 게 5% 떨어진 거예요. 근데 주식이 100%면 그냥 네. 마이너스 10%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채권형과 주식형을 혼용하는 투자, 그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의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아무래도 서로 리스크를 좀 상쇄해 나가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게 이렇게 통계로도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방금 말씀해주신 100 마이너스 내 나이 법칙을 따지자면은 당연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MC께서는 지금 주식에 많이 들어가 계셔야 되는데 그죠? 실제 들어가 계신지를 제가 항상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화면 좀 보시면요. 근데 이렇게 원칙을 좀 지켜주셔야 되는 게요. 자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60대가 됐는데 더 공격적인 주식을 들어가시는 상황이 와요. 좀 마음의 여유가 이제 점점 없으신 줄어드니까. 거죠. 네. 지금 통계로 보시면 자 20대는 23.4% 정도만 주식으로 위험성 자산이라고 할게요. 들어가시는데 오히려 60대 분들이 30%, 40% 이렇게 높은 비중으로 주식을 갖고 가고 계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끝내시려고. 근데 그러다가 손해를 보시면 이제 회복이 안 돼요. 너무 리스크가 크죠. 그렇죠. 20대는 한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을 보시면요. 괴테의 행복한 삶 5원칙. 예, 저희는 투자만 강조드리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인 그럼요. 그런 느낌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데요. 항상 인문학적인 접근을 중시하는 저는 나눔자.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난 일에 연연하지 않기, 후회하지 말란 얘기죠. 네. 사람 미워하지 않기, 작은 일에 화내지 않기, 현재를 즐기기, 미래는 신에게 맡기기. 약간의 긍정적인 건데 어디 봐도 내 주식을 90% 이상 주식에 투자시키기. 라는 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돈에 관계된 게 꼭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요. 네. 여러분이 조금 덜 쓰신다면 네. 조금 덜 모으셔도 되고요. 네. 그거의 적정성을 찾는 게 가장 행복한 노후 설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 괴테의 5원칙을 통해서 행복한 노후의 삶을 지금 설계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저희가 그럼 마무리를 하면서 은퇴 플랜을 같이 좀 제시를 해드려야 한층 더 행복한 노후 설계를 하실 수 있겠죠. 네. 오늘의 시청자님은 자녀 부담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슬림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십시오. 대신에 지금부터 10년 동안만 허리띠를 좀 졸라매신다면 더 여유 있는 생활 될 거고요. 자, 네. 화면 보시면 자, 나도 부자 연금 플랜은 이렇게 됩니다.
20만 원 하시고요. 거기다 추가 납입 40을 꾸준히 하신다면 65세 개시될 거고요. 네. 나도부자 변액연금에서 95만 원, 그다음에 국민연금에서 102만 원, 그다음에 퇴직연금 43만 원. 요건 배우자분이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거죠.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저희가 12로 출발하지만 나중에 조금 더 증액을 하시면 더 커집니다. 네. 그리고 5천만 원 맡겨놓으신 달러 변액 일시남연금에서 42만 원. 자, 이렇게 하면 307만 원 정도면 생활에 그렇게 곤궁하지 않고요. 적당한 삶을 사실 수 있고. 네. 그리고 나도부자 금융빌딩, 멀티펀드, ETF, CMA의 목적자금 종잣돈을 잘 운영하신다면 여기에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연금 소득이 추가돼서 이제는 지금은 욜로가 아니고 그때 욜로를 그때 사실 수 욜로. 있죠. 예, 은퇴, 실버 욜로를 추구하시는 네. 시청자님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은 자녀가 없으신 40대 중반 부부의 실버 욜로를 응원하는 은퇴 설계를 좀 해드렸습니다. 나도 이렇게 효율적인 저축 투자 방법 혹은 실버 욜로 즐기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려 있는 거 아시죠? 전화번호 02-2077-6248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쑥스러우신 분들 저희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문자 주셔도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 윤창원 전문가와 계속해서 내 돈을 부탁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부자 머니 트레이너 윤창원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인문학적인 접근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꼭 가져야 하는 것. 이렇게 여쭤보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대부분 시청자님들은 이제 돈이라고 얘기하겠죠. 돈이 있어야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오늘 시간에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만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돈만 있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포브스 선정 2018년도 억만장자 순입니다. 항상 빌 게이츠 씨가 1등을 달렸는데 올해는 아마존 CEO인 제프 베조스 이분이 이제 치고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두 분의 자산이 차이가 나는 거지 어떤 분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볼게요. 역시 이건희 회장님이 제일 선두시네요. 자, 이런 순위를 보면 남의 얘기 같으시죠? 사실 저도 남의 얘기 같습니다. 이 정도 자산을 제가 만들려면 평생 가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런데 해외와 국내의 차이를 좀 잠깐 볼게요. 자, 해외 부자들은 여기 보십시오. 스스로 부자된 분들이 많아요. 자, 창업. 다시 말해서 내 능력으로 회사를 차려서 갑부, 거부가 된 분들이 많고요. 자, 그럼 국내는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상속. 스스로 하신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물려받은 거 잘 키우시고 운영하셔서 부자가 되신 건데 그거를 탓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해외처럼 창업해서 부자 되는 게 조금 더 진정한 부자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상속을 통해 억만장자가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도 한 5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핀란드, 쿠웨이트, 덴마크, 아랍에미레이트, 한국 이렇게 되고요. 밑으로 갈수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미국, 일본, 영국, 중국,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보시다시피 파란색이 자수성가형 부자예요. 창업을 해서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키워서 부자가 된 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안 돼서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 스스로 부자가 되겠다는 걸 너무 빨리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부자 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난 부자 될 거야 마음만 먹고 근데 주변에 부자 되겠다고 같이 손 붙잡고 뛰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선진국들은 그런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내 스스로 공부해서 내 스스로 창업해서 우리나라에서 회사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부자는 얼마 정도 있어야지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할까요? 네, 대부분 보면 부자라고 생각하는 최소 자산은 제일 적은 게 10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평균치를 내봤더니 한 70억 정도 되면 부자라고 얘기를 한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10억을 갖고 계셔도 내가 거기에 만족하고 나는 부자야라고 생각하면 부자예요. 근데 200억을 갖고 계셔도 항상 돈에 목마르고 나는 돈을 더 벌어야 돼. 그러면 마음의 부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종잣돈은 얼마 정도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2.4억이 평균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청자님들은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어떤 것부터 시작하냐? 바로 2.4억을 만드셔야 돼요. 근데 나는 내 통장에 아직 5천, 1억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요. 자, 지금 납부하시는 보험료 한 10년에서 15년 내시면요. 월 50만 원씩만 내셔도 이게 6, 7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내 통장에 또 5천만 원 있다면 벌써 1억 1천만 원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집을 꼭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집은 내가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5억짜리 사서 10억짜리 되면 다행인데 지금같이 13억을 강남권에서 사서 그게 16억, 20억을 반드시 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집을 사신 거는 돈을 쓸 때 대출로 빼서 쓰셔야 됩니다. 불편하죠. 그래서 앞으로 부자 트렌드는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금융자산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규모별 자산 축적 방법을 보면 과거에는 부동산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금융자산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2.4억을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부자들은 몇 년 걸렸을까요? 12.9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님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부자 되려면 13년 정도는 꾸준히 투자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많은 상담을 해봐도 저축 다 하시고 투자 다 하세요. 펀드도 다 하시는데 13년 가져가신 적 몇 번이나 있습니까? 대부분 3년, 5년 만에 손실 나시면 좌절하세요. 아, 왜 나는 손실 나지? 해지하고 다른 데 갈까? 아니에요. 지금부터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13년 동안 건들지 말아보세요. 그럼 분명히 답이 납니다. 자, 부자들은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어요.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는 내가 많은 돈을 모아서 저축해서가 아니고요. 바로 실행을 하는 능력이에요. 두 번째, 자, 부자들은 보이지 않는 위험을 경계를 합니다. 자, 부동산 몰라서 투자 잘 안 하시잖아요. 주식 잘 몰라서 투자 잘 안 하시죠. 다 어디가 있어요? 적금 통장에 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아요. 내가 필요하면 수익을 위해서 과감하게 주식 넣고요. 펀드 넣고요. ETF 넣고 부동산. 그런데 꼭 그렇게 전부 다 넣어라. 그게 아니고 내가 끌리는 자산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물만 보면 기분이 좋아. 그런 분들은 부동산 투자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난 주식을 사면 왠지 기분이 좋고 성공할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주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본 수익을 목표로 하는 기대 수익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펀드도 마찬가지로 아까 10%, 15% 기대 수익 명확하게 정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기대 수익이 목표에 도달하였다면 과감하게 처분하라. 이걸 못 하시잖아요. 왜 10% 해놓고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안 파십니까? 환매 왜 안 하십니까? 이걸 하셔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금매 또는 경매. 이건 부동산에 관한 건데요. 13억짜리 아파트 13억 주고 사면 돈 벌기 쉽지 않아요. 13억짜리를 12억에 사야 내가 1억의 시세 차익을 남기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신축된 지 10년 이내의 건물에 투자하라. 이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건데 자, 아무리 이 아파트가 비싸더라도요. 오래되면 다시 지어야 되거나 아니면 노후되잖아요. 그러면 자산 가치 떨어지니까 평가 잘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부자들은요. 언제, 타이밍을 고민하지 않고 왓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을 언제 팔아야 돼? 부동산을 언제 해야 돼? 이런 고민 안 하고요. 그냥 부동산을 해야 되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행력과 연관돼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투자 시기만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언제 해야지 여러분들 그거 고민하다가 실행을 못 하셔서 부자가 되기 어려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그냥 바로 펀드면 펀드, ETF면 ETF, 변액연금이면 변액연금 하나 정해서 가셔도 되고요. 나도 부자 플래닝 받아서 포트폴리오를 그냥 시작하세요.
다른 고민하실 시간에 한 달, 두 달 더 넣는 게, 더 투자하는 게 바로 내 자산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부자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확률이 높아지겠죠.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축으로 올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돈을 모으는 데는 기쁨은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모으다 보면 크게 안 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의 지출은 반드시 하고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하고요. 무언가를 배우는 데는 또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돈만 모아, 이래서 부자 될 거야,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못하는 일을 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는 하셔야 되는데 야, 나 주식 내가 지금부터 배워서 하겠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접 상품 쓰세요. ETF, 변액연금, 그것도 꾸준히만 하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큰 자산을 돌려드립니다. 자격증으로 돈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 어때요? 취업 준비하는데 자격증 공부만 하잖아요. 더 중요한 건요, 경험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화공과, 그래서 화학 엔지니어가 되겠다. 그러면 그런 공장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지 화공기사 자격증만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매일 문자에 바로 회신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 부자들은 굉장히 발빠르고 모든 일을 빨리빨리 하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메일 온 거 제가 확인하면 됐지 뭐 바로 보낼 필요 뭐 있습니까? 문자도 내가 필요한 거 급한 것만 답변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서 몰입을 하는 정도가 있고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남들 부동산 한다고 나도 부동산 해야 돼, 이런 거 안 하고요. 남들 주식한다고 나도 주식해야 돼, 아닙니다. 자기 기준이 명확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지키신다면 여러분도 가능하시고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다가 60.4%고요. 근데 이렇게 볼게요. 이석균이라는 분이 계신데 편의점 운영하시고 명예퇴직을 하시고서 편의점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케이블 기사인데 2012년 구조조정으로 나오셨어요. 이분은 임원이세요. 네, 셋 다 다르시죠. 각각 상황은 다른데 저는 이분들의 은퇴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임원분은 임원분대로 쓰는 씀씀이가 크기 때문에요. 연금 200 받아갖고는 답이 없어요. 다 직종마다 아픔이 있고 직종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목표치를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기간과 금액을 명확하게 하셔갖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그거 강조드리고요. 자, 한 언론에서 요 발표를 했어요. 저 이건 좀 와닿더라고요. 중산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는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소유, 월소득 500만 원, 자 2000cc 중형차, 이런 지표들이 나왔는데 영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페어플레이 하는 사람,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고요. 약자를 돕고 불의, 불평, 불만에 저항하는, 돈 얘기가 없어요. 선진국의 중산층은요, 지식과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 돈에 연연하고 있지 않을까요? 너무 돈 많은 게 부자의 절대적인 지표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그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오늘은. 그래서 30분 이상 독서하시고요. 잡념 버리고 명상 즐기시고 아침형 인간이 되고요. 하루에 8시간은 자고 3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시고 소통 기술을 연마하고요. 상황을 객관화하고 자신과 대화하라. 이게 우리나라 부자들이 하는 행동이래요. 여기서 몇 개 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으시다면 내가 부자랑 좀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으니까 노력하시고요. 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부자들은 주식을 많이 사는데요. 농심, 롯데제과, 롯데칠성 이런 게 사기 어려운 주식이에요. 옛날엔 쌌는데 지금은 너무 비싸서. 자, 지금 꼭 사십시오. 그래야지 부자가 되실 수 있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을 1개월, 1년, 5년을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구간이거든요. 마이너스가 발생해요. 하지만 우리나라 코스피 어떻게 됐죠? 지금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20년만 하시면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래서 13년 지나서 20년 가시면 여러분 부자 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거 원하시기 위해서라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꼭 20년 투자 주식으로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윤창원이었습니다.
네,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